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어제에 이어서 성탄절 연휴인 오늘도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2시 30분쯤 대검찰청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집무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코로나19 대책 등 굉장히 당면한 검찰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지만, 오늘은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 상황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현안은 바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이 차관,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법무부에 근무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장 또 담당 검사 등 이 대부분의 간부들이 이용구 차관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맥으로 수사 라인이 구성된 것으로 드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지시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추미애 라인의 검찰 간부들이 국정을 농단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이용구의 갑질 사건, 택시기사에 대한 욕설, 폭행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덮어준 것만 해도 열받는데, 이걸 다시 수사하게 된 검찰이 또 이성윤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포진돼서 유야무야 시킨다면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정말 창피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지휘라인 또한 이렇게 이성윤 등등 이용구와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검사들로 이어졌다는 조선일보의 폭로가 나오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옵티머스 사건도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추가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도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2번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 총장은 이제 거침이 없어도 됩니다. 자, 오늘은 단순히 코로나19 이런 대책 이야기하는 날이 아닙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날입니다. 오늘 윤 총장은 작심을 하고 특별 충격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과는 몸집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날아갈 겁니다. 곧 사표가 수리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총장 이판사판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간부들은 지적을 하고 총장이 직접 이 수사를 지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검찰 내에 있는 추미애 라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윤 총장의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먼저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 담당관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취합한 부서별 현안 보고 등을 보고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취합한 부서별 현안 보고입니다.
부서별 현안 보고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는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제출했듯이 원전 수사와 같은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 등이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서초경찰서가 이걸 단순 폭행으로 둔갑시켜서 이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인데도 덮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택시기사 피해자인데도 경찰에 불러가지고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경찰이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가해자인 이용구 변호사, 당신은 변호사였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아예 경찰서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엉망인 조사. 서초 파출소 조사는 이 당시 기록에 보면 운행 중이 아니라 운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서초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검찰이 지금 이용구와 친한 인간들로 수사를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용구 차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금 특종을 하나 했는데 수사 지휘 모두 이 차관과 근무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것들은 배척을 해야 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단순히 윤석열 총장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윤 총장 지휘까지 못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이 이용구 차관과 친한 검사들은 다 빼야 됩니다. 아니면 직접 수사를 지시하든지. 자,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 5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너 빠져. 너 같이 근무했잖아. 당신 검찰국장일 때 이 사람 법무실장으로 근무했잖아. 이게 말이 돼? 빠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또 해당 사건의 주임부장인 이동원 형사 5부장. 이 사건 수사를 맡았는데 법무부에서 이 차관이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지금 이 사건을 사실상 실무 지휘를 하게 될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역시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을 때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자, 구자현 중앙지검 3차장의 경우는 원래 이 사건 지휘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1차장 검사가 지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장 검사 김욱준 차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기를 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들이받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공석이라서 1차장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구자현 3차장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구자현 3차장, 이용구 차관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이 구자현 3차장 역시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및 대변인 등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걸 지휘한다? No,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총장한테 형이 정치하려고 국위형 조국을 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다가 술자리에서 비난했다가 동료가 데리고 나갔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아무튼 수상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 지휘 라인 또는 실무 라인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총장이 각별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사야말로 지금 검찰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서초경찰서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관계됩니다. 경찰에게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 권력의 만약에 로비나 압력만 있으면 바로 빼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서초경찰서는 권력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윤 총장이 이틀째 출근했습니다. 성탄절도 나오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계속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을 겁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노출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 다 이제 챙겨야 됩니다. 명분을 얻고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식물총장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을 휘둘러서 윤 총장이 시키는 일하면 다 좌천시킨다 이런 엄포의 시그널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내로 아마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남아서 또 한 번 더 인사 칼춤을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완전히 추미애 장관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완전히 공적 엑스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발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뭐 악의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식으로는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 윤 총장 오늘 출근해서 어떤 특별 지시를 했을까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가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